이 계엄령과 관련해서 또 오늘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한동훈 당대표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몰래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라면서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또 민주당을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기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제보를 통해 듣고 있고 그 우려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달을 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도 또 펼쳐진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꼬여있는 전국은 한동훈 당대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또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풀어간다기보다 저희는 뭐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처럼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넌 여기라도 와야지 산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일단은 국민의힘 쪽이라도 제쳐놓고 용산하고의 어떤 딜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될 거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물어보신 것에 대한 발대로 질문을 똑같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야, 그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막 숨어 있어가지고 암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뛰쳐나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거니까 우리는 결상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그랬는데 도대체 그런 반국가 세력의 근거는 뭐냐? 어디 있냐? 똑같이 물어보면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의 의심은 대통령이 그렇게 뭐야 어디가 있는데 저런 얘기를 저렇게 막 하고 있는 거야? 왜 결상전 얘기까지 하는 거야? 혹시 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름의 어떤 것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를 이제 들으시는 게 있으시다고 실제로 그냥 막연한 추측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 한쪽을 가르쳐서 야 근거 없는 소리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뭐 국회의원들 다 해산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아니죠. 뭐 계엄 해제하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애초에 그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도대체 왜 나오냐라는 얘기 똑같이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천준호 의원도 얘기했듯이 전략기획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 충분한 어떤 그럴 만한 근거가 되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다 밑바닥에서 왜 그러냐면 징후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뭘 믿고 그러지? 그러니까 뭘 믿고 그러냐는 건 뭐냐면 본인이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자기를 건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함부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탄핵 부분도 그냥 하려면 해봐. 나는 계엄령이 있어. 계엄령 하고 나서 나는 내 3년 임기를 다 누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 계엄령에 관련된 그 부처가 행안부 장관, 충안고잖아요. 그다음에 방첩사령부, 사령관 충안고, 그다음 777 사령관 충안고. 거기에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도 충안고예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 충안고의 세력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아주 손발을 움직여서 착착착 해야 될 그런 부서의 장들이 다 충안고란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인하더라도 왜 이상한 짓을 해요. 보통 이게 어휘나무밭에서는 뭐 저기 가끔도 안 고쳐맨다고 하나요? 그런데 이런 식에서 주장이 나오면 본인들이 좀 인사 자체를 안 그러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요. 이게 이상하다. 그런 우려들이 많아. 그러니까 좀 주의하세요. 야당으로서 당연히 우려를 표명하는 건데 그거는 무슨 한동훈 대표는 국기문란? 본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자체가 지금 국정문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식 불참을 했습니다. 1987년 이후 첫 개원식 불참입니다. 좁쌀이라고 조금 전에 평을 해주셨는데 평이 아니라 쌀 중에는 어떤 쌀이 제일 좀 작냐 그 얘기를 한 거죠. 물어본 거지. 갑자기 궁금해지셨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궁금해지셨나 봐요. 비유? 그냥 저는 갑자기 쌀 중에 가장 작은 쌀은 뭐지? 우리 시청자 한 분이 좁쌀 아닌가요? 쌀 중에 가장 가루 쌀가루? 쌀가루. 그래서 아무튼 불출석을 했어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그리고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들, 반민특위 후손 비롯한 이제 150여 명, 그리고 소방관, 경찰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 현장 노동자들이 외빈으로 대신 초청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불참한 윤 대통령은 끝까지 뭐랄까 이제 본인의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스탠스라고 우리가 그냥 보면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어찌 보면 지금 아까 뭐 이제 소장님이 그냥 농담처럼 접사를 찾으셨는데, 저 자리는요, 그러니까 뭐 입법부 국회의장, 뭐 사법부 대법원장, 행정부의 대통령, 이게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그 자리를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그 많은 다양한 의견을,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같이 가주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의 모습인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 거예요. 행정부의 수반의 자격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의 자격도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 근데 그 자리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한쪽의 의견이 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안 갔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얘기는 난 불편해, 싫어 라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켓 시위 같은 그런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참석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불편하니까 아예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반대 의견조차가, 그렇죠. 제가 이제 국가원수라는 걸 굳이 강조한 이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어디 저기 반쪽 대통령 아니죠? 요즘 반쪽도 아니잖아요. 30% 대통령, 20%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러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생명의 본인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피켓이 싫어서 거기를 가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 자리에 국회의장이 지금 뭐 현장을 대변하는 분들을 모셨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진짜 국민의 주인은 이런 국민의 주인들을, 이 분들을 당신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변해야 될 사람이 안 나오니까 실제 그분들을 모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정치인의 덕목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게 정치인의 덕목 아닙니까? 비교적 큰 정치인들은 그런 목소리를 다 듣지 않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좁쌀인가요? 아마 저번에 한번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얘기를 한 게 불과 올해 들어서 본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본인이 정치 안 했었어요. 정치 뭔지 몰라요. 뭔들 알겠습니까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국회 개원식에는, 그것도 지각 개원식인데 와야지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국회 개원식은 여야와의 관계로 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87 정치민주화이후에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진보 보수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개원식은 반드시 참석했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야당과 여당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를 몰라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자예요? 정치인이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 저는 좀 욕심 많은 개인 같아요. 이기적이고 본인만 알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화를 못하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지도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본인이 싫어요. 애들한테 쓴 약 주면 엄마 나 먹기 싫어. 태태 뱉는 그런 유아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야당의 피켓 시위가 무섭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싫어서 이번에는 개원식에 안 온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뭐 저기 의료개혁에 대해서 대들어서 밥자리 만찬에 취소했죠. 늘 오던 김기현 대표까지 뭐 다 왔는데 갑자기 연찬에도 안 왔죠. 거기에도 개원식도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쌀 비유도 뭣도 좋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에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동네 의장도 공사 구분을 할 줄 압니다. 내가 사적으로 미워도 그 순돌이 아빠네 다 쌀 나눠주라면 순돌이 아빠네 마음적으로 개인적으로 싫잖아요. 그래도 쌀은 갖다 주거든요.
그조차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수준의 지금 행태를 보인 것이다 평가하고 싶어요. 일관된 모습인 것 같아요. 일관된 모습이 다른 어떤 일관된 모습인 게 아니라 일단 뭘 하려면 듣기도 들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따라와야 되는데 네. 안 따라오니까 안 따라오는 것들은 6개월만 버티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이주호 총리 얘기, 부총리 얘기입니다. 그런 스테인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정 브리핑은 가졌어요. 예.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 국정 브리핑을 가지는 게 국회 이 개원식에 참여 안 하는 것과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 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국민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모셔야 되는 그 자리 거기에 국가 원수로서 치는 거 아니야.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 원수자는 그게 아니야. 나를 따르라면 따라야 되는 게 국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정 브리핑 끝나고 참모들에게도 6개월 지금 뭐 선거 기간 아니니까 눈치 볼 것 없이 밀어붙여. 이런 거 하는 게 대통령이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멋진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국민들의 일부 싫다고 해도 됐어. 이걸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왜 그걸 일방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 국가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 우리 지금 윤석열의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내가 봐서 국회 지금 비정상이야. 안 와.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야. 지금 내가 보니까 필요한 거야. 국민들이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선거도 없는데 이때 아니면 어떻게 해. 나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늘 큰 아젠다로 네. 추진해 왔는데 좌초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만 개혁은 쉽지 않아요. 그건 맞는데 역대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안 했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스템과 개혁이라는 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하자면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죠? 희생하지도 않고도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그게 말하자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멈춰야 된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오늘까지 개원식에 불참한 거는 이제는 대통령직을 더 이상 고마하겠다. 예. 라는 선언을 국민한테 하는 거라고 저는 좀 과하게 해석하고 싶고요. 저는 또 덧붙여서 이제는 우원식 의장이 잘하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김영균 씨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많은 사회적 노동자를 데려와서 하신 거는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자. 대통령 왕따 시키고 혼자 용산에서 사우나 하시고 드레스룸 하고 정자에 좀 쉬시고 그냥 거기서 재밌게 으쌰으쌰 본인 친송한 사람들하고 사셔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하나로 뭉치고 용산 거기서 살아라. 라는 저는 그런 형식의 개원식을 하지 않았냐?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대통령직을 그만하겠다라는 일종의 그 행위, 오늘의 불참석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근데 또 걱정이 드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다른 어떤 이상한 혹은 국민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와 행동들을 하실까봐 또 그게 걱정입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툭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예. 이런 그런 뜻으로요.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 잘못된 그렇죠. 소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고 계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 사장의 직은 있으나 다 직원들이 사장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사장이라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사장을 직이라는 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사장으로서 진짜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 거의 초반대의 조사가 나왔으면 아마 이번 주는 10%대가 나올 공산이 커요. 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 하면 이제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이지 무슨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